자, 페이지 96쪽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면 이제 뿔의 건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선 각뿔의 건널비와 원뿔의 건널비가 있어. 예를 들면 이런 각뿔이 있었어. 그럼 각뿔의 밑면은 몇 개야? 한 개죠. 그래서 자, 각뿔의 건널비는 이 밑넓이에다가 그렇죠? 옆넓이를 더하여 이렇게 해서 각뿔의 건널비가 된다 이 얘기인 거야. 그렇죠? 그러면 각뿔뿐이 아니야. 원뿔도 마찬가지인데 원뿔은 조금 더 특별하다는 얘기죠. 내용은 똑같아요. 원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에다가 이렇게 옆넓이를 더하면 돼. 그래서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. 그럼 다시 각뿔로 넘어가면 이 옆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면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었어 밑넓이가. 그래서 이 길이를 주어진다거나 혹은 얘를 구할 수 있게 밑변과 높이가 같은 뭐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보면 사각뿔이죠. 6, 6, 8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. 자, 각뿔의 건널비에서 얘가 사각뿔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요 옆넓이 자 얘가 6cm, 6cm에 얘가 8이죠. 이렇게 해서 높이가 8 이렇게 나왔어요. 그쵸? 이쪽 높이나 이쪽 높이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6으로 같다 보니까 이 옆에 옆넓이들 즉 옆면이 모두 합동이어서 이 길이도 8cm면 여기도 8cm 모두 다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왜? 자 밑에가 밑면이 정사각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쵸? 그래서 안 나와 있어도 그림에서 보면 6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정사각형임을 알 수가 있었어.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전개도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, 그렇죠? 자,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개도에서 자 보시면 정사각형이에요. 그래서 얘가 6이고 그래서 밑넓이는 어떻게 돼? 6, 6에 36에다가 더하기 옆넓이는 지금 높이가 이렇게 해서 8로 나와 있으니까 8cm 나와 있으니까 6 곱하기 8에다가 이런 거 삼각형이어서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. 나누기 2 한 거죠. 곱하기 2분의 1 거기에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. 자, 사각뿔이니까 지금 합동인지 확인해주고 합동인 옆면이 4개 있습니다. 하여 이렇게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었어. 36에다가 이렇게 8, 3, 24, 뭐 12 곱하기 8을 하면 96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계산하면 132 이렇게 해서 건널비 제곱센티미터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뿔의 건널비 이거 어렵지가 않죠. 어떻게 구했어? 밑넓이하고 그 옆넓이들을 합하면 이렇게 되더라. 자, 그 다음 이제 원뿔의 건널비가 사실 중요해서 원뿔의 건널비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왜 중요한가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. 원뿔은 이제 밑넓이랑 이렇게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합한 것을 얘도 건널비라고 하는데 밑넓이야.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하고 R이라고 할게요. R. 그 다음 여기를 바로 모선이라고 해서 L 이렇게 할 거야. 그치?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전개도를 빠르게 그려보면 이런 식의 전개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. 반지름이 이렇게 R이죠. 그렇죠? 얘는요 모선. L은 모선이에요. 사실은 모선이었고 R은 반지름이었어요. 그렇지? 그런데 우리가 우선 밑넓이를 구하려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옆넓이는 말이야 부채꼴인데 중심각을 모르고 있어. 그치? 그럼 중심각을 모를 때 우리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지난번에 배웠어요.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R 하고 L 했단 말이야. 이때 이 L은 자 여기 있는 L이 아니라
이때 한글로 좀 써보면 이 부채꼴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, 그쵸? 반지름, 그쵸? 여기 반지름 한글로 반지름 곱하기 뭐였어? 그 다음 호의 길이였죠. 호의 길이. 그래서 2분의 1 RL이 바로 그때가 호의 길이였단 말이야. 여기까지 이해됐죠?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부채꼴에서는 사실 이름이 살짝 바뀌어. 2분의 1의 반지름이 뭐냐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이 L인 거야. 그치? 모선이 여기서의 부채꼴에서의 그 원뿔에서의 모선이 부채꼴을 펼쳐 넣었을 때의 뭐야? 반지름과 같게 되는 거야.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은 뭐야? L이야. 이렇게 된 거야. 거기에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호는 결국 여길 말하는 거죠. 부채꼴에 여기 호의 길이.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였지? 그렇지. 여기에 있는 원의 둘레와 같게 되는 거였지. 그러니까 이 호 대신에 나는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어. 뭐? 2 파이 r 이게 바로 호의 길이였던 거야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 2분의 1 RL로 외웠지만 이 R은 사실 부채꼴의 반지름일 뿐이고 이 호도 부채꼴의 호일 뿐이니까 이걸 다시 좀 용어를 바꿔보면 2분의 1 반지름이 아까 모선이죠. 모선? L 그 다음 호의 길이란 이 원주와 같으니까 2파이 R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 나서 약분을 이렇게 일을 해보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. R, L, 파이 그러니까 파이 R, L 이렇게 나와 있는데 R, L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 있고 얘는 뭐였어? 모선이었지. 모선 그치? 그 다음 얘는 뭐였어? 반지름.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모선 이게 바로 옆넓이가 된 거야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치?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였는데 그걸 가지고 유도를 해보니 얘는 파이 곱하기 RL 파이 RL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? 이렇게 곱하라고 이렇게 곱하라고 어떻게? 이렇게 다 여기 있는 모선과 반지름 곱하면 바로 옆넓이라는 거야. 당연히 파이까지 해서 모선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바로 옆넓이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알파벳이 바뀌어도 외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왜 원리까지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개념 테스트 반드시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옆넓이 굉장히 중요해. 그래서 얘는 개념 테스트 이렇게 봅니다. 이 얘기야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좋아요. 그래서 우선 정리해놓고 이제 예제 1의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. 자, 예제 1의 2번.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어. 또 잘 풀 수도 있고. 자, 보시면 이런 게 돼요. 자,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이 8이었어요.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이 8cm였고 높이는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죠? 이렇게 그려보면 반지름은 3cm이고 그렇죠? 모선은 8이 돼서 자 이걸 어떻게 구한다? 밑넓이 339파이 더하기 옆넓이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? 2호의 길이가 결국 몇이라고? 6파이 이렇게 된 거야. 그치? 그러면 2분의 1 R이 여기선 반지름 8이고 모선 호의 길이 6파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자 그리고 났더니 계산하면 9파이 플러스 4 6, 4, 24 그래서 24파이 결국 어떻게 된다? 33파이입니다.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이해됐죠? 그런데 이걸 사실 전개도까지 펼쳐서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이면 됐고 그 다음 옆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? 자 이렇게 자 그 겉넓이는 3, 3, 9파이 밑넓이의 옆넓이 8, 4, 8, 4, 8, 3, 24 해서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33파이입니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됐죠? 그래서 이제 좀 방법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이제 밑에 유제 문제 풀어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.